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PH 분석기술원에서 데이터 분석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 제일 작은 방 그려놓은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데이터 분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은 데이터 분석 세션입니다. 혹시나 너 데이터 분석을 지렸다. 내가 평소에 관심 없었다. 이러면 아직 듣지 않았어요. 우리 다쳤는데 살짝 열고 확 뛰어나가시면 돼요. 다른 좋은 세션 많아요 지금. 이거 제가 상황 많아서 긴장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다른 세션 정말 좋은 거 많은데요. 지금 딱히 나가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그럼 올려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로컬 베이스드 SNS 데이터를 이용한 타겟 미팅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안내사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분석의 그 시간, 제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서 시간을 드릴 때 한 시간에 한 90%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시간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 정도가 분석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쓰느냐, 그 다음에 그 분석 알고리즘을 고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정작 사람들이 분석이라고 얘기할 건 한 2%밖에 안 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전처리하고 분석 알고리즘 다 뜯어보고 싶으면 이미 머릿속에 보고서 써 있거든요. 단지 손으로 쓰기가 싫을 뿐이에요. 손으로. 왜냐하면 이 데이터 보기만 해도 지겨워. 또 할 것 같고. 이 데이터는 알게 벌써 보여주지 마. 이런 느낌에서 보고서를 쓰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모델 분석을 잘한 걸까 하니까 혼자서 바꾸고요. 그 시간 때문에 한 2%라고 잡는데 아마 저 같은 그런 내적 고민 없으신 분들은 아마 뭐 1시간만 해도 뚝딱 쓰십니다. 그래서 분석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작업 자체는 사실상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던 데이터 그 분석 자체의 질은 무엇이 결정을 하냐라고 하시면 데이터 전처리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저게 모든 걸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분류 분석을 하려고 하셨는데요. 알고리즘을 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데이터에다가 뜬금없이 선형대수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 알고리즘 자체가 분석 전체의 질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이상한 알고리즘을 너무 뜬금없이 적용하지만 않으면 사실상 분석 데이터만 주면 아주 기초적인 알고리즘에다가 너무 쉬운 알고리즘, 트리 알고리즘 이런 거에다가 때려 넣어도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만약에 데이터 전처리를 중심으로 발표를 여러분에게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모두 체크가 되실 겁니다. 저 5분에서 여러분들을 다 재울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일단 그냥 자실 거고요. 만약에 전공자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렇게 내적 갈등을 안고 이 지겨운 거에 내가 여기서 이거 못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게 중요하구나 이러고 있다가 맥주 한잔 하러 가시겠죠. 이거 끝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분석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제가 만약에 이 세션을 진행하면요. 이제 저도 싫어해요. 수학이거든요. 정말 싫어해요. 발표자가 싫어하면요. 보통 듣는 사람도 싫어하더라고요.
발표를 몇 번 해봤는데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그나마 재밌는 게 분석. 저 마지막 1%인데 사실 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이게 데이터 마이닝 컨퍼런스였다면 보통은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이러면서 알고리즘의 수십 강의로 쫙 때려박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다 전공이니까 우리 어차피 이거 공부해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억지로 듣고 끝난 다음에 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사실 데이터 마이닝 모델 컨퍼런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우선 데이터 전처리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은 오늘 가르친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겠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부터 시작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그 책자 내용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데이터 분석 할 생각 없다. 뭐 이러시면 보지 마세요. 정말 지겨워요. 정말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쓴다고 쉽게 쓰긴 썼는데 그래도 내용 지겨우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요. 데이터 전처리 대부분 그 책자 안에 그 스크립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에 대한 특징 뭐 이런 거 있죠. 데이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뭐 데이터 디스크립션 부분만 이번 세션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분석 알고리즘은 이제 수학 수식 쏙 빼고 개념적인 것만 최대한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수식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 최대한 목도 그렸습니다. 나중에 그냥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재미있는 분석을 맨 마지막으로 넣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흐름대로 갈 겁니다. 프론트의 데이터 분석하는 그 흐름대로. 그럼 이제 배경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왜 LBSNS로 맞춤형 마케팅인가? 이 제목은 이런데 사실상 배경 설명입니다. LBSNS는 로컬 베이스드 SNS는 사실상 SNS 중에 하나죠. 그럼 위키피디아의 SNS에 관해서 보시면 이렇게 쭉 길게 재미없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이 빨간 부분인데요. 여전히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것도 빨간 부분만 발췌하면 이건데요. 이것도 여전히 보기 힘들어서 두 줄로 요약했습니다. SNS는 수많은 잠재 고객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이 수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DB가 생기고요. 그럼 우리가 이 DB를 이용해서 SNS를 이용하면 표적 집단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SNS가 수많은 잠재고객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명확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 두 번째 줄 SNS로는 표적 집단에게 맞춤형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줄 때문에 지금 저희 세션의 제목이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하면서 제가 이 두 번째 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가 뭐냐면요. 저 표적 집단입니다. 표적 집단이 뭘까요? 일단 그냥 뭔가 생각 없이 볼 때는 표적 집단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좀 생각하고 보고 나면요. 표적 집단이 뭘까 하면 좀 뭔가 애매합니다. 표적 집단이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그 데이터 분석의 저 전체 과정에서 데이터 전철이 아니고요. 데이터 자체입니다. 분석할 데이터입니다. 일단 저희가 회사이니만큼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나왔으니까 회사에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냐면요. 당연히 우리의 미래 고객, 돈이 될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이 돈이 될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플레이보이를 한국에 런칭하기 위해서 잠재 소비자를 분석하라고 만약에 저희 팀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유치원생 데이터는 거들떠도 안 보겠죠. 만약에 제가 유치원생 데이터 조금이라도 보고 있으면 저희 팀장님이 저 자를 거예요 아마. 전혀 데이터 분석할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 데이터는 표적 집단은 다른 말로는 우리의 고객의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가능성을 최대한 넓게 잡긴 잡지만 플레이보이 대상 고객을 유치원생은 안 잡으니까 유치원생이 아닌 하다못해 중학교 이상 남성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이제 정직하게 18금 세자니까 18세 이상 남성 성인 남성 아니면 뭐냐 저는 사실 그걸로 근데 영어과를 교재로 썼거든요. 20대 초반에 영어 과외하는 아가씨들이 그런 것도 좀 넣을 수 있으려나요? 근데 전 이상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아무튼 고객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 집단을 표적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표적 집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적 집단 때문에 데이터 분석할 때 ABSNS가 로컬 베이스드 SNS가 그냥 SNS보다
분석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면요. 자, 이거 저희 회사에는 iMail, 로컬 베이스드 SNS의 그 웹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전문 건설에서 보이죠? 저희가 지금 이 장소에서 지금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뭐 빵을 나눠주건 뭐 아이패드를 허공에 뿌리건 뭐 뭘 뿌리건 아무튼 뭐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전문 건설회사가 에서 하는 표적 집단 그러니까 대상 고객을 만약에 여기서 뽑은 거예요. 예를 들면 택배장소 주변에서 주로 SNS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자기 생활 공간인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을 여기서 뽑거나 데이터로 아니면 타겟 장소에 M1에서 만나본다. 아니면 뭐 지금 타겟 장소에서 열심히 나 지금 AG3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찍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표적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상상력만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한 경험이 있거나 아무튼 그러면 타겟 표적 집단을 뽑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SNS 그러니까 저희 페이스북 저 제 페이지예요. 저거를 예로 들면요. 보면 여기서 전문 건설회사에서 하는 이벤트 잠재 고객을 어떻게 찾을까요? 일단 저희는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SNS 전체를 훑어보는 거는 시간 낭비에 가깝습니다. 일단 좁혀야 돼요. 좁히려면 어떻게 좁힐까요? 뉴스피드에서 텍스트 분석? 저희는 한글 나갑니다. 영어는 그나마 좀 쉬운데 텍스트 분석 쉽지 않아요. 한글이거든요. 한글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친구 리스트?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 이미지 분석은 이제 뭐 전문 건설회관 뭐 이미지 필터링 아닌 이미지 시밀러리티를 해서 전문 건설회관 사진 찍는 사람 어떻게 찾아낼까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이제 전문 건설회관에서 하는 이벤트 페이지를 생성하고 좋아요 눌러 버튼 누르는 사람? 그나마 조금 말이 되는데 저 어저께 오바마 좋아해갖고요. 미국에 있는 오바마 캠프 옛날 캠프 가서 좋아요 눌렀습니다. 보다가 잘생겼더라고요. 누구 있는 게. 오바마 좋아요 눌렀어요. 사실상 여기서 이벤트 페이지 누르면 전 세계가 누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 가서 누르고 앉아있다니까요. 어저께. 자, SNS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웹의 거의 모든 뭐랄까 특성을 다 반영해요. 익명성도 반영하죠. 그러니까 썸네일로 대표되는 나의 아바타. 그 밖에 뭐 광대하죠. 제가 진중권과 직접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도 있어요. 이번에 누군가 진중권하고 토론했는데요. 100만 원 내고. 그런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요. SNS는. 하지만 보다시피 너무 광대하고 너무 애매해서 분석하다 못하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앱의 SNS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로컬이거든요. 로컬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로컬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고객의 로컬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고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노출합니다. 여자 속옷 가게에서 포이 찍은 사람, 포이를 되게 여러 번, 뭐, 2달에 한 번씩, 혹은 3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찍는 사람의 성별을 예를 들면 여자로 분류를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나쁜 가정은 아니겠죠? 물론 다른 팩터도 이런 거 저런 거 봐야겠지만,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해보는지에 관한 그런 단편적인 정보들이 그 유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노출해주고요. 그럼 그 정보를 종합하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나로우다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LBSNS를 맞춤형 마케팅으로 제가 잡아가지고 정리해드리면 LBSNS는 기본적으로 SNS이기 때문에 SNS가 갖는 모든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분석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로컬이라는 팩터가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로컬이라는 팩터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그냥 SNS는 로컬이라는 팩터를 사용자가 임의로 넣어야 돼요. 하지만 SNS는 일단 사용하는 즉시 로컬이라는 팩터가 그냥 계속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분석이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일단 분석이 용이해지면 맞춤 마케팅가 SNS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로컬 SNS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요. 그럼 훨씬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LBSNS 데이터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경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데이터 특성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계속 강조하지만 LBSNS는 로컬 베이스드 SNS이기 때문에 SNS면서 동시에 로컬이에요. 그럼 이제 데이터 분석가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SNS라는 이름의 네트워크 정보 공간과 그 다음에 로컬이라는 이름의 이동 시퀀스 정보 공간 두 개가 이렇게 딱
겹쳐서 이렇게 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저거 두 개 겹쳐 있어. 그러니까 저거 두 개 겹친 채로 같이 우리 분석해봐가지고 복된 나를 이루세.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제 능력이 안 돼요. 저거 못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두개 코릴레이션이 너무 커요. 뭐 이러는 데다밖에 못할 거예요. 일단 겹친 상태에서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LBSNS를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네트워크 데이터 공간하고 이동 시퀀스 정보 공간을 분리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럼 두 개를 분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요. 네트워크 표적 집단하고 이동 시퀀스 표적 집단을 각각 다 따로 뽑아야 됩니다. 표적 집단을 왜 각각 따로 뽑냐면요. 이제 맞춤형 마케팅을 하려고요. 이걸 하려고 표적 집단을 각각 따로 뽑아야 됩니다. 그럼 일단 로컬은 좀 이따 하고요. SNS의 네트워크 정보 공간에 네트워크 표적 집단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실제 사례로 네트워크 데이터 정보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데이터는 저희 회사 INN 데이터 쓰고 있고요. 저는 보면 술집입니다. 자,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익명이 어느 한국의 어느 지점에 있는 술집이에요. 일단 술집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좀 아무래도 남자분이 많을 것 같았고요. 그것과 별개로 뭐 브랜드나 뭐 이런 좀 기업이나 이런 거대한 걸 할까 했는데 그러면 좀 빡시더라고요. 발표 때까지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술집으로 조그맣게 일단 발표를 하고 가야 되니까 술집으로 조그맣게 잡았습니다. 보면 발자국을 찍습니다. 술집에 가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발자국을 찍어요. 발자국을 제일 많이 찍은 사람이 마스터가 돼요. 근데 이 술집을 굳이 그렇게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이고 놀아요. 예를 들면 추석에 술병을 막 늘어놓고 찍은 다음에 자 술병은 누군지 알겠지? 맞춰봐. 그럼 사람들이 막 맞춰요. 그러니까 그 동네 주당들이 일종의 이 서비스를 받고 뭐랄까 선이야 노을자 어렸을 때 하면은 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한 명이 앉아서 다 튀어나와 맛있자 형 혼자 술 빨고 있다 이렇게 올리면 쫙 튀어나옵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리고 놀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 뭐랄까 분석하기가 좀 재밌어갖고 제가 이 케이스를 좀 했고요. 그럼 이제 이 술집에 네트워크 정보 공간을 한번 봅시다. 우선 타겟 공간과 관련있는 사람을 아까 얘기했지만 LBSNS는 나로우다운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나로우다운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초기 시드가 6명인데요. 일단 초기 시드 6명이 저희 서비스 안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 선이 뭐냐면요. 둘이서 대화를 하면 저 유저들 사이에 노란 선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초록색 점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유는 안 망했거든요. 서비스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규 유저들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표적 집단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 노란선 길이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짧으면 짧을수록 서로 친합니다. 길면 길수록 서로 안 친한 거예요.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사이에 선이 없겠죠. 그러고 나서 서비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서비스는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저들이 복잡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노란선이 점점 복잡해지고요. 술집에 가면 술집이 저희의 타겟 장소죠. 그 장소에 가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술집에 갔다는 표시로요. 그럼 이제 이 술집이라는 이름의 정보가 저 네트워크 공간에서 어떻게 퍼지는지 제가 실시간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동영상 같은 거 몇 번 PPT에 넣었다가 제가 몇 번 피를 봐갖고 그냥 짜놨습니다. 계속 사진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네트워크 정보 공간 보시면 네트워크 정보 공간이 더 복잡해졌죠. 그 다음에 가장 발자국을 많이 찍은 마스터님이 드디어 저 정보 공간에 쫙 하고 나오시면 보라색. 사실 저도 원이었는데 잘 안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 발표로 제가 그냥 PPT를 위에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보시다시피 가까운 친한 애들끼리 친한 애들끼리 몰려 있습니다. 네트워크 정보 공간도 사실상 인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 많은 걸 반영해요. 친한 애들은 원래 친한 애들끼리 모여서 친한 애들은 그렇게 서로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애들은 가까운 애들끼리 이렇게 모이고요. 얘는 좀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놀아주는 케이스죠. 굉장히 말은 많이 걸었잖아요. 사람들이 대답을 해주건 말건.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안 놀아주는 건 좀 안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술집을 매개로 끼리끼리 뭉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저희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고요. 사람들이 점점 많은 활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고 마지막에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선만 지웠습니다. 그래서 한눈으로 보시면 저렇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서 이렇게 멋있죠? 막 이래야 되는데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제가 한번 동영상 PPT에 썼다가 좀 피해를 받았고 그 뒤로 이렇게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겨서 동영상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2번에서 이 데이터 공간 그냥 보기엔 별거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유저들이 실제로 응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는 아이템을 매개로 뭉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걸 가체로 본집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지 안 떨어져 나가는지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이 클러스터가 발전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네트워크 정보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더 보죠. 이어 동림에 다음은 케이크집이에요. 아까는 술집이었으니까 이게 좀 대비되게 케이크집으로 골랐는데요. 이 케이크집의 경우는 마스터가 제일 많이 찍는 분이 케이크집 주인이시고 실제로 여기서 광고 중이시고요.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은 뭐가 신제품이에요? 뭐 자두주스 새로 나왔어요? 막 이러고 계시고요. 그리고 홍보 중이신데다가 또 이제 막 말로만 들었는데 뭐가 실망이에요? 이러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봅시다. 타겟 극단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점점 네트워크는 발전하고 있죠. 그러다 드디어 마스터가 홍보를 시작한 다음에 갑자기 빨간 점이 쫙 하고 들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타겟 집단이. 그래서 활성화되고 보이지도 않죠 이제. 저 안에 빨간 점 숨어 있어요. 많이 숨어 있어요. 바뀌고는 많죠. 맨 마지막 그거 보면은. 그래서 요약표는 이렇고요. 이왕 케이크집하고 술집 봤으니까 한번 병렬로 비교해 봅시다.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세 번째 그림에서 일단 발전하는 과정은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한데 세 번째 그림에서 케이크집 같은 경우는 마스터가 홍보 시작한 다음에 빨간 점이 불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술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생적인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술집에 간 다음에 발전하기 시작해요. 케이크집은 이미 사실상 있는 곳에 마스터가 뚝 튀어든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거 요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 여기 좀 너무 복잡해서 요 케이크집을 좀 너무 좀 지워주고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저 빨간 점 술집에 가는 애들하고 케이크집에 가는 애들의 분포를 잠깐 살펴보시면 술집 같은 경우는 끼리끼리 모여 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케이크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퍼져 있죠. 케이크집에서는 케이크집을 매개로 사람들이 서로 대화나 이런 커뮤니티 형성을 징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주인장님이 그런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소질이 있으면 그래도 좀 되게 재밌어졌을 텐데. 그리고 술집 같은 경우는 이제 끼리끼리 놀고 있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분집을 형성해서 커뮤니티 생성이 징조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음 걸 쭉 보시면 둘 다 복잡하니까 마지막 것만 비교를 하면 자, 저 빨간 점 우리 타겟 집단들의 각각 타겟 집단들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술 먹고 술 안 먹고 딱 비교되죠. 술집 가고 안 가고지만 사실은 좀 이쯤에서 드립을 쳐볼까 했는데 제가 긴장이 다 드리고 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썼는데 아깝네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크 먹는 사람들 우리 사해동포 만민 만세 뭐 다같이 친한 사람들일까요? 과연? 그건 아니죠. 그냥 분집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 네트워크상 분집이 있고 분집이 없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있고 커뮤니티가 없고. 자 우리 지금 교육집단 열심히 봤습니다. 교육집단이 어떤 특징 두 가지 다른 특징을 교육집단 열심히 한번 그냥 들여다봤어요. 데이터 들여다봤으니까 맞춤형 마케팅 해봅시다. 어디다가? 여기다가요. 이걸 갖고 맞춤형 마케팅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할까요? 네트워크 띠어리라고 있어요. 통계학하고 별 상관없어요.
인류학하고 사회학에서 시작한 그런 띠오리거든요. 인류학하고 사회학에서 이 네트워크 띠오리를 시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 사회의 구조와 관계, 뭐 이렇게 계층, 뭐 이런 거를 연구하려고 네트워크 띠오리라는 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트워크 구조 연구하잖아요. 써먹을 수 있죠. 자, 그럼 네트워크 구조상 좋은 위치라는 곳이 있어요. 네트워크 띠오리에 의하면. 어떤 위치가 좋은 위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고 있고 제약은 더 적은 위치를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인플루언셜이라고 네트워크 띠오리상 인플루언셜이라고 해요. 그럼 저희가 타겟 마케팅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띠오리상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일단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의 수집하고 키집을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왔으면 어떻게든 뭐 쿠폰을 뿌리던 뭐 푸시를 하던 뭐 아니면 뭐 오면 잘해줄게라고 뭐 말 감언이설로 꼬시던 데리고 와서 뭔가 잘해줘요. 그럼 좋은 정보를 네트워크에 뿌리겠죠. 그럼 딴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 전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수 사람에게 적은 돈을 비춰서 최대한 효과를 얻는 게 맞춤형 마케팅이죠. 뭐 사실 뭐 타겟 마케팅 별거 있나요? 그다음에 그 타겟 마케팅으로 뭐 쿠폰을 뿌린다 뭐 이런 방식은 마케터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 전공 통계예요. 그런 거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혹시 나중에. 그러면 잠깐 네트워크 띠오리에서 좋은 위치. 사실 이거 좀 복잡한 수학 수식인데요. 이 구조에 대한 수학 수식인데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기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저기 지금 제가 파란색 점을 2개 찍어놨죠. 둘 중에서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쪽은 저 밑에 있는 애죠. 제가 더 좋은 위치입니다. 저 둘만 비교하자면요. 그럼 네트워크 띠오리에서 네트워크의 좋은 위치 두 번째 기준. 사람들 간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밀집도가 얼마나 높은가? 영어로는 closeness라고 불러요. 위에 있는 거는 connectivity라고 불러요. 그럼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시면 저희가 더 거리가 가깝죠. 더 많이 친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영어로 betweenness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쟤네 둘을 비교하면요. 밑에 있는 애요. 저 위에 있던 애는 그 위치상 너무 그 커넥티비티가 너무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제가 이 정보를 차단하고 싶어도 차단을 못해요. 왜냐면 옆에 있는 애가 정보를 뿌릴 테니까요. 내가 차단하고 싶어도. 하지만 저 밑에 있는 애는 네트워크의 밑에 있는 자기에만 연결된 애들이 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쟤는 밑에 있는 다른 애들에게 정보를 차단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네트워크 띠오리의 좋은 위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냐면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고 많은 사람과 친하고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는 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 위한 게 이 네트워크 띠오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요? SNS상에서? 갑이죠 뭐. 별게 갑인가요? 이게 갑이죠. SNS에서 우리의 갑은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에 아이유를 썼는데 왠지 그 제품의 아이유는 감님이 이러시는 거죠. 그 제품의 아이유를 쓰는 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막 이러시는 거죠. 그럼 그분의 그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네트워크에 쫙쫙 퍼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고요. 많은 사람과 친하고 정보 흐름도 조정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럼 자, 이 값을 찾아봅시다. 네트워크 띠오리에서. 이걸 찾아보면 등차 똑같이 쳐놨어요. 양쪽에 각각 그냥 4명씩 쳐놨습니다. 어느 수준에서 잘라야 될지 사실 뭐 실제로 이거 할때 수준하고 협업해야 될 문제라서 그냥 양쪽 다 공평하게 4명씩 잘랐고요. 이건 그냥 복잡게 한번 보시라고 얹었습니다. 자, 이건 네트워크 상에서 한 타겟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이분들을 공략해서 타겟해서 공략하시면요.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 빨리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은 나중에 뭐 디퓨전 이퀘이션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되는데요. 저 여기까지 하고 아직 이걸로 뭐 해보자는 사람이 저한테 아직 없어갖고 디퓨전까지는 여기서 안 해요. 해보자는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안 해봤거든요. 그거 좀 머리가 많이 아픈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때껏 네트워크 데이터 전문관에서 우리 타겟 마케팅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제 이동 시퀀스 전문관에서 표준집단 보고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동 시퀀스 전문관이란 무엇일까요? 예제로 보겠습니다.
로컬 베이스드 SNS 때문에 제가 이걸 딱 핸드폰을 들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집에는 아침 일어나 찍어요. 아, 회사 가기 싫다. 찍어요. 회사 가서. 왠지 이거 정리하려니까 어디가 빠개질 것 같아. 도대체 이거 나보고 어떻게 쉽게 정리하라는 거냐. 좀 전문적인 한 번이라도 더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뭐 이런 거 찍어요.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늘 돈가스가 눅눅해. 왜 박쥐 아줌마가 날 데려가는 거지? 뭐 이런 거 찍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서 아싸 드려 대고 찍고 집에 가서 살래? 이거 찍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동식 코스 정보공간입니다. 사실 좀뭐 이렇게 책 보면 좀 길고 지렁에 써 있는데 사실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이거면 뭐가 있겠어요.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에 관해서 이동식 코스 정보공간에서는 노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SNS잖아요. SNS에서 노출은 해주는데 정확하게 노출은 안 해줘요. 왜냐하면 아침에 늦잠 자면 안 찍거든요. 가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SNS예요. 그냥 가지. 회사에서 나쁜 일이, 아주 좋은 일이건 나쁜 일 없으면 일 많으면 회사에서 SNS 안 해요, 저도. 그다음에 뭐 밥집에서 뭔가 귀찮은데 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요. 퇴근길에도 귀찮으면 안 찍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자동으로 기록되지도 않아요. 핸드폰이 알아서 AI에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기록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는 이 이동 시퀀스를 여기서 추정해야 돼요. 추정은 가능합니다. 해봤더니 추정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좀 개념적으로 설명 안 하고 수식이 좀 있어갖고 이걸 개념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금 물어봐 주세요. 저 연회장에 있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수식은 잠깐 하고 아무튼 추정은 정말 가능하고요. 추정한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자, 술집 오기 전에 어디서 올까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술집 저기 파란 점이 술집이에요. 파란 점 어딘가에 저 파란 별 어딘가에 술집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나머지 보라색이 아니지 저기 무슨 주황색 점 주황색 점 표시들이 이제 술집에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온 것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애들은 추려갖고 한 건데 분집이 보이죠? 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저 지역이 까보니까 취집이 있고 커피숍 있고 뭐 실제로 CGV 아니면 커피숍 아니면 뭐 미스터 피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놀다가 술 드시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술집 주변에 주로 뭐였더라? 그 삼겹살집 아니면 뭐 다른 칵테일 바 뭐 이런 식으로 1차 하고 2차 가거나 아니면 저녁 삼겹살집에서 1차 겸하시고 뭐 다시 술집으로 가시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케이크집은 어디서 올까요? 확대해 보면 케이크집 저기 저 조선대학교라고 있거든요. 조선대학교 앞에 있고요. 저기 파란색 점, 파란색 별 보시면 저 두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저쪽에 전남대학교 앞에 캠퍼스 구간에서 많이 오시고요. 저 앞에 뭐 우리 집 쪽에서 되게 봤어요. 근데 좀 그런 거 가지고 좀 일기서 보이는 가게가 있고요. 그밖에 여기 점 하나밖에 없는데 왜 쟤는 왜 군집이 가시고 찾았니? 그러면 저기 한 5개인가 주점돼 있습니다. 네, 거대한 펄스거든요. 저 지역에 거대한 펄스. 그리고 저기 엄청나게 4블럭짜리 건물인데 근데 지리적으로 건물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기 4개 한꺼번에 찍혀가지고 저 부분에서 많이 놀다 오시고요. 당연히 이 주에서 놀다가 많이 오십니다. 네, 드디어 결론입니다. 결론까지 왔어요. 자, 저 지금까지 로컬 베이스드 SNS의 네트워크 데이터 정보 공간하고요. 이동 시퀀스 정보 공간의 분석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정보 공간이 이거예요. 이동 시퀀스 정보 공간이 이거였고요. 만약에 저희 발표를 들어보고 저희가 데이터 분석해야겠다. 해야겠다. 근데 난 로컬 베이스드 SNS 너처럼 DB 접근 못해. 아니요, SNS 긁어다 하세요. 뭐 크롤링 있잖아요. 갖고 긁어다 하셔서 구성하시면 된다. 그냥 SNS로 기본적으로 리트윗 아니면 리플라이 뭐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밖에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에다 리플 달죠. 그 리플에 갖고 그 관계를 설정해서 그거 갖고 역시 저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나와 같은 아이템을 산 거, 그걸 관계를 설정해서 여전히 네트워크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밖에 게임, 저 게임은 저도 몰랐는데 지난번에 아이컨퍼런스 갔더니 NC소프트에서
유저들 사이에 거래 정보를 갖고서 네트워크 구성하신 다음에 그거 봇 잡고 계시더라고요. 봇은 봇끼리 거래한대요. 유저분별로 거래한대요. 주로 봇끼리 거래하고 계신데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잡고 계신데요. 감동이었어요. 아, 저건 나도 상상 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재밌겠는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했었고요. 그 밖에 이동 시퀀스 정보 공간. 이걸 만약에 로컬 데이터 혹시 저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정말 누가 나랑 SK나 뭐 LG 텔레콤이나 이런 통신회사랑 연계 안 해주냐 왜냐면 KT 관계자분들이 여기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정말 그러더라고 일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분들하고 못하겠어요. 아무튼 왜냐하면 이거보다 저 정보가 더 확실하거든요. 통신사에는 왜냐면 기지국마다 다 그 데이터가 있어갖고 저 데이터 질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기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왜 음식점 가시면 CGV 가신 티켓 갖고 오시면 뭐 무료예요 뭐 이런 거 갖고 보시는데 정말 정작 본인이 쓰신 적은 거의 없으시죠? 왜냐하면 난 이미 루트 정해놨거든요. 여기 갔다 저희 가는 루트인데 꼭 내가 찍었다 가는 거기는 이거 안 해요. 이것만 하면 내가 여기서 CGV 저 밥집에서 이것만 하면 되죠. CGV에서 하는 이거 들고 가가지고 맨날 충성 고객이 되어줄 뭘까 뭔가 마음이 영원히 준비가 돼 있는데 영원 끝까지 근데 이거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냥 현재 느낌에 우리는 체인점에서 돈도 많은데 CGV랑 우리 연합이 이미 돼 있으니까 하면은 뭐 저기서 돈 좀 주고 하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실제로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 있습니다. 데이터 있어요? 있으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세요, 제발. 나 좀 영화 보고 좀 맛있는 밥집에서 먹고 싶어요. 그 밖에 뭐 예를 들면 술집에서 내가 술집 주인이에요. 술집 주인인데 우리 술집 오기 전에 어디 갈까? 궁금하죠? 왜냐면 저 만약에 나는 모르지만 데이터상으로 저 불고기 백반집에서 주로 밥 먹고 우리 술집에서 오면 연기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저 불고기 백반집 취향하고 우리 술집하고 취향이 뭔가 맞는 팩터가 있대요. 그걸 사실상 반영해 주니까요. 그거 가면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반영해 줍니다. 그 밖에 광고 타겟팅. 대부분의 푸시 광고 타겟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그 목표 지점 근처에 가면 푸시가 날아오는 뭐 대강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데요. 주변에서 많이 실제로 가니까. 근데 저 지점도 많이 와요. 제가 지금 아직 여기서 시간까지 분석한 것까지 아직 못 갔는데 이제 조만간에 갈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정면으로 미칠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까지 몇 시에 어디서 어디로 오는 것까지 지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의 다 했으니까 사실 여기서 짠 하고 몇 시에 어디서 와요? 막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 못 맞췄어요. 거의 다 했고요. 그러면 사실상 예측이 가능하니까 더 정확한 푸시 광고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시고 싶으신 분 데이터 전처리는 H3 자료집에다가 열심히 썼습니다. 혹시 그것과도 모자라시면 저한테 이메일하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논문을 보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알고리즘은 네트워크 디어리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다음에 스프링 디어리 저건 네트워크 구성하실 때 쓰실 거예요. 물리학에서 쓰는 건데 서로 분자와 분자 간의 이게 거리를 조정하는 그거거든요. 사실 그릴 때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굉장히 많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퓨전 이퀘이션 정보를 뿌렸죠. 광고를 뿌렸죠. 뿌리기 전에 얼마나 잘 퍼지는지 알고 뿌려야죠. 그냥 무작정 언제까지 뿌릴 건가요? 우리 사실상 요새 인터넷 마케팅은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왜 공중에다가 전단지 살포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거 국간에다 전단지를 막 뿌려요. 어떤 효과가 날지 우리도 몰라요. 그냥 하고 보죠. 알고 합시다. 디퓨전 이퀘이션입니다. 시각화는 파이썬의 네트워크 X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R도 아름다운데 R에서 대용량 데이터 돌리려면 이제 돈 주고 뭐 사야 되거든요. 파이썬 돈 안 줘도 돼요. 그냥 좀 좋은 하드웨어에다가 파이썬 까시고 네트워크 X 라이브러리 부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동 시퀀스 전공 공간을 하시고 싶으신 분 데이터 전처리는 여전히 자료집 그리고 추정 알고리즘은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타임 시리즈 기법이랑 저 모빌리티 패턴 마이닝이라는 이 기지국 예측이랑 이런 거 저런 거 좀 막 제가 섞어갖고 제 마음대로 섞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알고리즘을 제가 제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거 구할 때 더 붙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 지금 둘이고요. 시험하는 그걸 썼습니다. 네. 이제 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딱 시간 맞췄네요. 예스. 감사합니다.